네, 돈이 되는 소식과 함께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김다솜 매니저고요. 오늘도 이예민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 사인이죠? 네, 이게 우리만의 사인이라고 할까요? 네. 이 추석 연휴 마치면은 무슨 주식 살까에 대한 주제 오늘 또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이 챙겨봐야 될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대선 TV 토론회를 주목을 하고 있죠. 네. 9월 29일 날 이제 1차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 이제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연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을 지금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다음에 선거의 신뢰성 문제, 우편 투표가 어쩌니 뭐 승복하겠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인종 문제 이런 게 이제 주요 이슈들인데요. 일단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게 조금 더 TV 토론회가 유리하다 이렇게들 판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바이든이 이제 고령이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막 그런 쇼맨십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좀 표를 얻을 수 있어서요. USA 투데이 여론조사를 보면 첫 토론에서 누가 더 우세하겠는가. 이제 이게 우세하는 건 표 우세하는 게 아니라 TV 토론에 누가 잘하겠느냐 이거예요. 네네. 그걸 보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비율이 여론조사에서 47%, 바이든이 우세하다가 41%로 나타났고요. 어쨌든 트럼프에게 조금 우세하고 미국 대선은 지금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고 트럼프가 맹추격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 누가 되든 이게 박빙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요인들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도 봐야죠. 네, 경제 이제 지표도 있죠? 쉬는 동안에 지표들이 나올 텐데요. 네. 30일 날 미국의 개인 소비,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오니까 중국 경제 상황을 좀 가늠할 수가 있겠고요. 네. 10월 1일은 우리나라의 9월 수출입 동향, 10월 2일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매달 한 번씩 고용지표가 나오지요. 9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이라니까 이제 농사 지시는 분 빼고니까 실제로 이제 제조업 쪽이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비농업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9월에 신규 고용이 80만 명 증가로 예상됩니다. 8월에 137만 명에서 더 줄어드는 거고요. 네. 9월 실업률은 8월에 8.4%에서 8.2%로 소폭 개선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들은 미국은 오락가락한다. 중국 지표와 함께 미국 고용 지표를 봐야 되고요. 네. 하나 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진전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가 월요일 날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연휴 전 화요일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합의적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그런 분석 때문이었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전보다 1조 달러를 줄여서 2조 4천억 달러 가량의 신규 부양책을 제시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3조 넘게 제시를 했다가 여당인 그 정책을 잡은 공화당보다도 민주당이 돈을 더 풀자는 지금 그런 얘기인데 우리랑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화당에서는 지난번에 3조 달러 할 때도 너무 많다. 이번에 2조 4천억 달러로 줄였는데도 여전히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과 뭐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연휴 기간 중에 진보가 있거나 합의가 된다면 미국 주가도 오르고 국내 증시 개장했을 때 다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상당히 의외로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여부가 그럼 좀 관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것도 그렇고 토론회도 네, 그렇고 토론회도 다 중요한 그렇고. 이슈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크게 좀 세 가지 이슈 먼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또 근데 우리 이렇게 연휴 기간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연휴 기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랑 이 흐름이랑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더 같아요. 중요하죠. 네. 연휴는 빨리 지난다, 늦게 지난다? 연휴는 그냥 1초 만에 지납니다. 후루룩 지나가잖아요. 네.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변수들 봐야겠지만 사실은 추석 연휴 이후에 줄여놓은 비중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추석 연휴의 변수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BTS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빅히트 공모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었죠.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최상단의 13만 5천 원에 결정이 됐고요. 여기서 시초가에 이제 2배가 올라와서 상한가가 가고 따상이 가게 되면 벌써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데 지금 네.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4조 8천억이니까요. 거기서 불어가지고 금방 뭐 6, 7조 가는 네. 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10월 연휴 지나면 바로 5일과 6일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또. 네, 뭐 몇 억을 넣었는데 몇 주를 받았니 할 거고요. 네. 10월 15일 날 상장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따상 혹은 따상상, 예, 따상상까지 가나요? 따상상은 SK바이오프임이 따상상 같잖아요. 이렇게 상상하는 상상하는 날 따상 가고 한 번 더 이틀 상한가 같고요. 그 따상상, 뭐 따상 가느냐, 요게 이제 관심인데 일부의 고평가 논란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워낙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건데요. 네. 이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사들은 이미 뭐 사실은 DPC나 넷마블이나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엔터 3사는 재평가 내지는 중국 모멘텀이 또 살아있거든요. 중국의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별로 YG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YG나 혹은 뭐 JYP라든지요. 조금 더 분위기 따라서 반영될 여지가 있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네. 일단 연휴 지나고서 일단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 변수가 빅히트의 공모 청약이 네. 10월 5일부터 6일 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빅히트 상장은 10월 15일. 네. 네. 그렇게 뭐 짚어보고 근데 그다음에 또 추석 지나고 맞이하는 수요일이 있잖아요. 이 7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죠. 좀 네.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아진 상황이죠.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평균적으로 10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0.2조. 전년 동기비로 31.9% 정도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11조 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은 11조 1천억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뭐 지금 삼성전자는 기존의 메모리 쪽, 반도체 쪽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메모리 쪽에서 워낙 지금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5G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기대를 해볼 만 하거든요. 지난 2분기의 영업이익이 8조 1천억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7조 원 얘기하다가 사실 8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8.1조 원 기록했는데 이번에 지금 10조 초반 정도 언저리 얘기하고 있다. 대략 한 10조 중반, 11조 원이 나온다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생각만큼 올라가지는 않는데 언젠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날 버리고 가는 것처럼 훅 도망갈 수 있다.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관심 좀 없을 때 조정받을 때 좀 매수하고요. 보유자는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가면 좋습니다. LG전자도 언제부턴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같이 발표하는데요. LG전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8,267억, 한 8,3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주가는 보면 LG전자도 견조하게 상승을 이미 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LG전자 돌려볼 폰 얘기할 때 실적 얘기했었잖아요. 네. 보면 기대를 많이 보고 있었죠. 차트를 보다 LG전자 올라온 거 보세요. LG전자 벌써 쭉쭉 올라와가지고요. 네. 대략 한 5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많이 올랐네요. 주식은 이렇게 안 보는 사이에 훌쩍 오른다니까요. 네, 근데 LG전자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 오르는 거는 또 좀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업 실적 봐야 됩니다. 네. 네. 뭐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LG전자까지 좀 실적 발표에 이어서 또 이거 저도 아이폰 유저인데 이제 네. 애플 아이폰 드디어 이 아이폰 12. 예. 네, 12가 이 10월 중에 또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시장 영향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다리겠죠. 네. 아이폰 12가 이제 나오고요. 다음 달 12일에서 14일 사이쯤에 공개될 걸로 얘기되고 13일 가능성이 높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아이폰 12 미니가 있고 아이폰 12 6.1인치, 아이폰 12 프로라고 프로가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 맥스 6.7인치 이렇게 4종류 정도가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이번에 주목하는 건 이제 5G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때 5G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이제 단말기가 5G가 새로 나오잖아요. 네. 4G 지금 못 산다니까요. 네. 삼성도 그런데 애플이 이제 5G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수혜가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그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는 4G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에서 얘기 안 하니까.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뭐 아이폰은 역시 그 미국 애플의 그 주가나 영향력은 대단하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또 바람몰이를 했기 때문에요. 국내 관련된 종목은 이제 LG노텍, BH 이런 종목이죠. LG노텍 같은 경우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꽤 옆으로 이제 조정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조금 꽤 이제 내려 왔는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관심 다 안 가질 때 지금 요 라인 지금 LG노텍이 여기 대략 한 몇만 원쯤 되나요? 지금 현재 주가는 15만 5천 원인데요. 요 라인 지지해 준다면 LG노텍, 그다음에 BH 한번 또 볼까요? BH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아이폰 관련주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조금 BH도 좀 떨어져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LG노텍이 제일 먼저 움직이죠. 네. 되게 10월 달에 추석 지나고서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폰까지 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추석 연휴 때 계속 챙겨봐야 할 이슈까지 그리고 연휴 이후까지 이후까지 계속 꽉꽉 알차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